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부분 문항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5번 문항부터 39번 문항까지 해설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문법 파트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1등급 컷도 그렇게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우리 언어와 매체 부분의 문법 파트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걸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지만 그래도 얻어갈 부분은 얻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법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5번부터 보면은 저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저 위에 지문이 나와 있었는데 저 지문의 내용은 품사와 문장 성분 그리고 그 중에서 품사 중에서도 품사의 통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보면은 품사의 통용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이해하였는지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묻는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품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 않고 인접한 성격을 갖는 문장 성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관형사, 관형어와 같은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을 세세하게 익히지 않으면 문항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5번 문항은 국어 영역 전체 중에서 오답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항 자체의 난도가 막 어렵거나 이렇게 심화된 내용을 요구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구체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구분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많은 개념을 한 문항 안에 이제 녹여내서 물어보는 경향이 보입니다. 자, 문항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1번 선제부터 보면 내 생일은 그저께가 아니라 어제였다. 의 그저께와 그저께 본 달은 매우 밝았다의 그저께는 품사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장 안에 있는 내 생일은 그저께에 이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저께 본 달 요거 두 개의 품사를 비교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번 선지를 보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격가라고 하는 격조사가 붙어있죠. 그래서 품사가 명사다 라고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그저께는 보다라는 뒤에 그저께 본이라고 하는 보다 라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두 개의 품사는 서로 같지 않죠. 서로 다르다라고 해야 적절하겠습니다. 1번은 오답이고 자, 2번 보면은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이랑 그 다음 그는 그저께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의 그저께의 품사를 비교하는 문제였는데 품사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보면은 세계적의 경우 격투사가 역시나 붙어 있어요. 으로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품사가 우리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그는 그저께 여기를 떠났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저께는 뒤에 나와 있는 떠났다. 자, 떠났는데 언제 떠났어? 그저께 떠났다라고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서술어 떠났다를 수식하고 있는 얘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따라서 명사와 부사, 품사가 서로 같지 않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한눈이 그저께 왔다의 그저께와 그 다음 그는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의 세계적은 품사는 서로 다르지만 문장 성분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품사도 뭔지 파악을 각각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문장 성분이 뭔지도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눈이 그저께 왔다의 그저께의 품사는 오긴 왔는데 언제 왔다? 그저께 왔다라고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서술어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3번에 그저께의 품사는 부사로 볼 수가 있겠고 뒤에 나와 있는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부사.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문장 내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니까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품사와 문장 성분이 이렇게 파악되어 있네요. 부사어 이렇게. 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세계적, 이거는 품사가 뭔지 살펴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명성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관형사다. 자, 이렇게 품사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 같은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살펴보니까 역시나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네요. 문장 내에서. 그래서 부사어, 관형사, 관형어로 품사는 서로 다르지만 문장 성분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품사도 서로 다르고 문장 성분도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여기는 그저께 난 만큼 더웠다의 그저께와 꽃이 그저께 피었다의 그저께는 품사도 서로 다르고 문장 성분도 서로 다르다. 그래서 각각 역시나 품사와 문장 성분을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먼저 나와 있는 여기는 그저께 난 만큼 더웠다의 품사를 살펴보면은 그저께가 지금 명사로 나와 있죠. 품사를 살펴보면 그런데 문장 내에서 하는 기능, 역할을 살펴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인 not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문장 성분 뭐라고 그러죠? 관형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품사는 명사이지만 문장 속에서 하는 기능은 관형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이 자체가 뒤에 나와 있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 자체도 문장 내에서 기능도 역시나 뒤에 나와 있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품사도 서로 다르고 라고 나와 있죠. 품사도 서로 다르고 각각 명사랑 부사 서로 다르죠. 그 다음에 문장 성분 같은 경우에도 관형어랑 부사어 이렇게 각각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면 5번은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그는 세계적인 선수이다의 세계적인 같은 경우에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은 거죠. 그래서 결합해서 형성이 됐고,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단독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 명사의 조사와 어미가 결합한 문장 성분이다 라는 거는 이 으로는 조사가 붙어 있는 건 맞지만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35번 문제 이렇게 우리가 풀어봤고, 3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는 제시문에 나온 개념 중에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그 다음에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쓰임을 이제 실질적인 사례에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한 문항 안에 여러 문법 요소들이 이제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좀 세세하게 문법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1번 같은 경우 마당 나와 있죠? 자, 마당은 A에서는 여기 A에 나와 있는 마당 같은 경우에는 단어 앞에 오는 관형어의 수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존명사로 쓰였습니다. 의존명사. 그래서 홀로 쓰일 수 없는 명사. 나는 마당에 라고 하면 어색해지죠. 그래서 급한 마당에, 뭐뭐한 마당에 라고 해서 홀로 올 수 없는 의존명사로 A에 있는 마당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C에 쓰인 마당을 살펴보면은 넓은 마당을 7바퀴나 돌았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여기는 앞에 있는 수식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마당을 7바퀴나 돌았다 라고 해도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의존 명사가 아니라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마당은 한 단어가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 모두로 쓰이는 예인 기억에 해당되는 것, 기억 조건은 해당하는 게 맞지만 A의 마당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선지의 내용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A는 자립명사가 아니라 의존명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X. 자, 2번. 약간은 기억에 해당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약간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은 자, 명사와 부사로 쓰이는 품사의 통용을 보이는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또 약간은 한 단어가 자립명사, 의존명사 모두 쓰이는 예인 기억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서부터 틀렸다. 자, 그다음 3번 넘어가서 보면 바퀴의 경우 자, B에서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명사로 쓰였습니다. 보면은 자, 나는 시간이 남아서 자전거 바퀴를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앞에 어떠한 수식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명사라고 쓰였고 자, 그 다음 C에서는 단어 앞에 오는 수관형사 일곱이라고 하는 수관형사를 반드시 요구하는 의존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자, 강아지가 넓은 마당을 바퀴나 돌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문장이 성립이 안 되죠. 따라서 B에 나와 있는 바퀴는 자립명사고 C에 나와 있는 바퀴는 의존명사다라는 걸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단어가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예시인 기억에 해당하는 게 자, 다시 자, 바퀴는 기억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C에서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해서 적절한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나머지도 살펴보면 자, 4번에 자, 가지고 같은 경우에는 이에서는 자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본동사로 쓰이고 있지만 본래 의미로 쓰이고 있는 본동사 자, 그 다음에 D에서는 자, 가지고라고 해가지고 동사인 앞에 나와 있는 키다 키어와 결합해서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보조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4번 선지에 니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D에서는 본동사로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D에서는 본동사가 아니라 보조동사로 사용이 되었죠. 틀렸고 자, 그 다음 5번에 자, 버렸다 같은 경우에서 자, A에서는 자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본동사로 쓰이고 있지만 자, 어디에 버렸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2에서 보면은 와 버렸다라고 해서 역시나 보조동사로 우리가 쓰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보면은 의문의 변동 문제 항상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자, 유음화, 리을의 비음화, 국외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니은 첨가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의문 변동이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각각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 문항은 각각 뭐 표준 발음이랑 비표준 발음이 그렇게 발음되는 원리가 무엇인지만 이해하면 되는 문항으로 출제돼가지고 예년의 난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인류가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나와 있는 유음화가 적용이 되면 이렇게 표준 발음이 되는 거죠. 유음화 적용.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인류가라고 비표준 발음으로 발음이 되는 경우에는 자,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선지의 설명. 자, A는 기억이 적용돼야 하는데 니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자, 유음화가 기억이고 기호로 표시를 해보면 자, 리을의 비음화가 니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적용돼야 되는데 니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맞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자, B의 표준 발음 순환논 같은 경우에는 자, 니은인 자, 리을의 비음화가 적용이 돼야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비표준 발음 같은 경우에는 자, 니은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유음화, 기억에 나와 있는 유음화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비표준 발음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표준 발음이 되는 이유로 자, 니은이 적용됐어야 되는데 기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죠. 자, 그다음 C에 보면은 자, 디귿, 자, 국음화가 적용이 됐었어야 이렇게 코끝이라고 디귿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 국음을 적용해서 발음이 되는 건데 자 그냥 적용하지 않고 디귿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을 시켜버리면 코끝이와 같이 비표준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음화 디귿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설명도 역시나 맞습니다. 자 그다음 뒤에 들려크를 보면은 자, 이거는 자, 아무런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연음이 됐죠. 자 근데 자 우리 비표준 발음 보면은 들려글 자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발음이래요. 그래서 자, 리을을 적용하는 게 비표준 발음 올바르지 않은 발음이고 올바른 발음은 그냥 아무런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자, 따라서 4번 보면은 자,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죠. 자, 리을을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리을을 적용하면 비표준 발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리을을 적용하지 않아야 비표준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5번도 보면은 자,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 니은이 첨가됐죠. 그래서 자, 미음이 첨가되는 발음이 표준 발음인데 자, 미음을 첨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연음을 시킨 발음이 비표준 발음이다. 그래서 미음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맞는 설명이 됩니다. 37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38번 문항인데 자, 중세국어 문제인데 자, 높임 표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자,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선어말 어미 중에서도 우리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 이 문항도 각각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높이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만 찾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각각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다외시고의 이 시가 높이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그 다음에 니자시며에서 이 의시 시가 높이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그 다음에 하사보대에서 이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 삽 같은 경우가 지금 높이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보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보면은 이 두 개의 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공통적으로 문장에 있는 주체를 높이고 있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C입니다. 따라서 문장에서의 주체가 누군지 살펴보니까 자, 스승이 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자, 누가 스승이 된 거죠? 묘광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체를 찾을 수가 있었죠, 주어를. 자, 그 다음에 등명의 도를 이으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등명의 도를 잇는 주체가 누군지를 또 살펴보니까 또 묘광입니다. 이 문장 내 주어는 묘광이기 때문에 자, 높이는 대상 기역, 니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공통적으로 누구를 높이고 있다? 문장의 주체인 주어인 묘광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이렇게 COC 나와 있는 쌉 요게 이 형태가 쌉 반쯤 또 있고 그 다음에 쌉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모음이 연결이 되면은 여기 뒤에 이제 이응이 붙어가지고 순경합 비읍이 된다라는 것도 이 다른 이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높이고 있는 이 문장 내에서 객체를 살펴보면 되는 건데 자, 뭐가 객체인가 살펴보니까 뭐뭐게 뭐뭐에게가 객체죠. 그래서 객체로 등장하는 사람이 부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기역 비에는 묘광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는 부처가 해당이 되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39번 볼 건데요. 자, 보기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자,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그리고 부정 표현 그리고 시제까지도 한꺼번에 한 문항 안에 묻고 있는 아주 좋은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절이 다른 문장 안에 이제 문장 성분으로 안겨 있는 것을 이제 안긴 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는 문장도 같이 세트로 묶여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정표현 중에서는 짧은 부정표현과 긴 부정표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는 사건, 시랑, 발화, 시 모두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기 속에 조건이 주어지고 이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조건을 먼저 고른 다음에 해당 조건에 맞지 않는 문장을 먼저 지워나가는 식으로 문항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안긴절의 짧은 부정 표현이 나타나는 것 요거부터 찾아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짧은 부정 표현이라는 거는 무엇 안 아니면은 못 이렇게 짧게 표현하는 부정 표현을 우리가 짧은 부정 표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살펴보면은 뭐뭐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 이 1번은 긴 부정 표현이죠. 그래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2번은 보면은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3번은 뭐뭐지 않다 역시 긴 부정 표현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못, 그 다음에 5번에도 못. 그래서 우리가 2, 4, 5번으로 정답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근절이 한 번만 나타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근절이 2번 이상 나타나거나 아니면 안근절이 없거나 이런 거를 지워주면 되겠죠. 보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안긴절이 2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업무들이 바쁘다. 그 다음 그는 바쁜 업무들이 안 끝났다. 그 다음에 통보했다까지 이렇게 바쁜 업무들 그 다음에 그는 바쁜 업무들이 안 끝났다. 이렇게 안긴절이 2번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2번도 지워주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4번, 5번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우리 세 번째 조건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아는 문장이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설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발화 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보다 앞설 것. 그래서 과거인 것, 과거에 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 버스가 제때 못 올 것을 어떻게 한다? 예상한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는 거. 그래서 발화시가 좀 더 앞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역시나 틀렸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보기의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문장은 5번 나는 그가 못 읽은 소설을 이미 다 읽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9월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문항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